공자는 나이 50을 지천명이라 했다.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라.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동안 툭툭 던져지는 문제들을 애써 풀어내며 반백년쯤 버티다 보면 무릇 인간은 하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의 깊이에 도달한다는 말이리라. 나도 올해로 50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나는 어떠한가?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서와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는 신학자요 사회윤리학자로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나? 내 존재는 그만큼 성숙해졌나? 사실 오래전부터 올해를 무척이나 기다려왔다. 육아로 동동거리고 가정사로 지쳐가면서도 50이 되면 나의 윤리학의 틀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을 거야. 지식도 신앙도 확신을 가진 성과물이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소망했었다. 그런데 어림없다. 남 탓, 환경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게을렀고 능력에 붙였던 것이겠지. 이렇게 어영부영 대책 없이 나의 희년을 맞이하고 나니 서글펐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도망치고 싶고 아무나 붙잡고 막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은 일상의 숙제들을 그래도 엄마라서 선생이라서 어른이라서 가까스로 버텨낸 것이 신통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관계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버틴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나는 학자도 아니야. 치밀한 이론서나 체계적인 총서를 지어낼 만한 시간과 공간의 부족함 속에서 자괴감으로 쪼그라들 때 그래도 주섬주섬 일상 속에서 신학적 묵상이라도 건져보고자 끄적거렸던 것은 실은 나의 숨쉬기였다. 한 달에 한 편씩 드라마를 통해 신앙적, 인문학적 성찰을 이어가라는 숙제를 받았던 지난 수년 동안 내 삶은 모든 영역이 전쟁이었다. 세세한 일들이야 독자들이 궁금해할 까닭도 없으니 생략하지만 결국은 모두 관계의 문제였다. 사실 혼자면 관계적 갈등은 원천봉쇄니 속 편할 일이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는 개인이기에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래서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어디 나만 그랬을까? 누구나 50년쯤 산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만큼 관계의 무게로 제법 두터운 나이테를 갖고 있겠지. 하긴 어디 어른만 그러한가? 사람 사는 일이 어리다고 만만한 것은 아닐진데 20은 20대로 30은 30대로 흔들리며 버티는 거겠지. 어디로든 도망가 혼자라면 딱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것이 어디 그러하던가? 고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란 자고로 사회적 동물인 것을. 는 둥글윤회 사람인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윤리란 둥글게 모여 사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적 원리인 셈이다. 또한 윤회는 생각하다, 조리를 세우다, 우선순위를 정하다, 성찰하다는 뜻도 들어있다. 그렇다면 윤리학이란
저마다 다른 욕망과 이익으로 충돌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려면 어떤 원리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성찰하는 학문이 되겠다. 이걸 평생의 업으로 선택한 내가 혼자 살겠다고 훨훨 도망가서야 아무리 동서고금 윤리학자들이 심오한 사상을 종횡으로 가르지르는 학문서를 쓴들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 서문은 그동안 변변한 윤리학 총서 하나 내지 못한 채 관계에 허덕이며 사는 나의 어설픈 변명이다. 하지만 딱 이만큼일 수밖에 없었노라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군가의 아내요, 며느리요, 딸이요, 엄마요, 직업인이라는 관계망에서 도망가지 않고 사투하면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본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50년은 희년이기도 하다. 나이 50이 되도록 정죄되고 집약된 전공사 한 권 쓰지 못한 스스로를 덜 떨어진 학자라고 늘 박하게 평가해 왔는데 그래. 그것도 이젠 놓아주자. 그만하면 잘 버텼어. 기특해. 토닥토닥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한 겉만 멀쩡해 보이지. 사실 알고 보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지키고 보듬어가기 위해 사투에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을 그 모든 사람, 특히 올해로 50을 맞은 지천명 친구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결국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싶다고. 1000명이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선택을 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 남은 인생도 힘을, 용기를 내자고. 작정하고 큰 틀거리를 잡고 시작한 단행본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체계적인 주장을 펴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 안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과 생각이 여기저기 묻어나 있다. 하여 이 서문은 필시 대한민국에서 아니 어쩌면 동서고금을 통틀어 듣도 보도 못했던 드라마로 풀어본 윤리학 소설쯤 되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런저런 학자들의 이름과 개념을 가져오는 대신 본문에 소개된 드라마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내가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윤리, 공동체가 사는 원리를 정리해 보았다.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 윤리면 윤리지 왜 윤, 리, 윤, 쉼표, 리인가? 물론 의도가 있어서 쉼표를 찍었다. 이러저러한 것이 옳아. 당연히 이래야 해. 이런 규범들을 공동체 안에 곧바로 적용하기 전에 나의 답을 잠시 멈추고 먼저 너를 마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윤리로 붙여버린 많은 도덕 규범들의 경우 리가 윤을 압도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공동체는 결국 개별 자아들의 모임인데 하늘 아래 유일한 독자성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진지하게 마주보지도 않고 어찌 곧 바로 리로 재단하고 제한할까? 규범, 원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재의 구성원이 아닌 선대의 구성원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의보다는 지배적 권위를 가지는 소수가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보통 그런 윤리 규범들은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법이라서 새 시대, 새 세대에게 억압적으로 작동하는 일이 많다 하여 쉼표를 찍었다. 우선 원리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와 너, 우리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어떤 닫힌 전제 없이 존재 자체로 먼저 만나보자는 초청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주함으로 그친다면
이 책의 제목은 그냥 윤이면 족하다. 그럼에도 윤리학자로서 나는 인간으로서 마주본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기억하고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믿는다. 다만 리를 먼저 규정하고 그 시선에서 드라마 속 인물과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들의 갈등을 진지하게 살피는 가운데 공동체로서 우리가 관계하는 원리를 찾아가는 순서로 진행했다. 물론 리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원리다. 다만 21세기라는 시간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마주하며 서로를 건설하기 위해 특별히 더 강조해야 하는 원리들은 무엇일까? 그걸 물으면서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관계를 묵상했다.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등 신학적, 교리적 측면을 제시했던 드라마틱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보다 일반적인 인문학, 묵상에 가깝다. 일상에 쫓기며 개별 원고들을 쓴 지 수년이 지나 이렇게 단행본 안에서 범주화하고 몇 가지 원리로 정리하려 하니 다분히 인위적인 느낌도 든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시 한 편 한 편 읽는 가운데 정의롭고 평등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의 원리들이 눈에 보였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정 전제 없이도 술술 익히게 쓰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쑥불쑥 등장하는 기독교적 언어나 성찰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노력했다. 미리 전제한 기독교적 윤리 규범들 때문에 오늘날 사람으로 사람답게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읽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